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 이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을 막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며칠 전에 이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서 이 상당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었었죠. 이제는 AI가 발달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부터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센즈랩은 이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저지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러한 이슈가 생겨났고 이 센즈랩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지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센즈랩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며칠 전 이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었던 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 아시다시피 현재 AI 수준은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음란물까지 제작하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 미성년자들까지 이 어둠의 손길이 뻗쳤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AI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사이버 위협은 우리 일생활까지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이 명백한 범죄라고 이 단언할 정도로 이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뉴스를 좀 잠깐 보자면 MS,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AI 기업들이 손을 잡고 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을 저지하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AI 학습 데이터에서 이 나체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서약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이 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센즈랩은 이 정보기술 보안 기업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가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실제로 센즈랩은 이 국민 모두가 사용될 수가 있는 이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를 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은 이 수초 내로 위조 진위 여부를 분석해 판별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 딥페이크 확산을 막겠다는 뉴스로 인해서 이 금일 센즈랩이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죠. 사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 이 딥페이크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후속 조치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이런 후속 조치에 불과하는 기술밖에 없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여러 보안 업체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이 딥페이크 후속 조치에 불과한 기술밖에 나오지가 않느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만 말씀을 들어보자면 제가 알랩에 전화를 걸었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딥페이크 음란물은 개인이 직접 사진을 소장해서 만드는 것이라서 이 직접적으로 원천 차단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러한 보안 업체들은 이 딥페이크가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이 센즈랩이 하루빨리 개발하는 그날을 좀 기다리며 이 기술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센즈랩 주가를 보자면 갭상승이 나왔었죠. 사실 이 뉴스, 그러니까 MS와 오픈AI 등등 이 글로벌 AI 기업이 이 딥페이크 확산을 막겠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늘 센즈랩이 갭상승 9% 시가를 형성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 부근은 약 16%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16%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일봉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이 부근이죠. 121 이평선 부근. 결국엔 이 121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시가 이탈하고, 그리고 현재는 1% 정도 상승 중에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딱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부근을 오늘이나 뭐 다음 주 추석 지나고 나서도 이 유지를 해주고 다시금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올지 좀 그것이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 부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 때는 이 부근 여기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사이 이 지지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다음 지지라인까지는 상당한 이격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21 이평선 이 저항대를 좀 돌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2차적인 저항대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윗꼬리가 결국에는 언제죠? 9월 2일날, 이 9월 2일날에도 결국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차적인 저항대, 2차적인 저항대 이 두 곳을 모두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수급적인 측면을 좀 잠깐 살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JP모건 서울 측에서 지금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9시 12분에 이 9만 주라는 상당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 달 기준으로도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 매수세로 돌아올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관에서의 매수세도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창구적인 측면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달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일단 키움증권 창구에서 약 한 누적 순매수 26만 주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키움증권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이다 보니까 거의 개인의 수급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2위 미래에셋 창구 약 9만 2천 주 정도 누적 순매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세하게 바라봐야 될 점이 외국계 창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IMB 5100주, 그리고 시티그룹 2300주, 노무라 1800주, CLSA 1400주. 결국에는 이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도 누적 순매수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움 증권에서의 매도세를 과연 이 외국계 창구에서 좀 받아줄지 그것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도 이 센즈랩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녹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